이게 우리 최근에 영상에 보면 이제 승차감 얘기가 댓글로 막 또 붙은 것 같더라고. 근데 조금 오해가 있어서 여기 좀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해명이라 그럴까? 이거는 뭐 보충 설명이라 그래야겠지? 제가 이제 막 이런 말, 이 차는 승차감이 좋아요. 이런 말을 하는데 나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댓글을 얘기를 듣고 보니까 내가 그 댓글을 직접 보진 않았어. 사실은 전에 들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전에 듣고 보니까 내가 승차감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오해할 수 있게 말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승차감이라는 게 사람마다 사실 기준이 다르고 좋은 승차감이 뭐냐라고만 말해도 아마 100명한테 물어보면 100명이 다르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승차감은 일단 첫째로 말할 수 있는 거는 물침대는 절대 아니야. 물침대형 그러니까 그런 분이 많더라고요. 차가 출렁출렁 해야 승차감이 좋다고 생각하는 분이 의외로 많더라는 거야. 근데 제가 말하는 승차감은 절대 그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레이스카처럼 딱딱한 거 얘기하냐? 또 그것도 아니야. 그런 거 있잖아. 왜 적당히 탄력 있고 적당히 느낌 좋은 거. 노면에서 벌어지는 일이 나한테 전달은 되는데 기분 나쁘게 전달이 되면 안 되잖아요. 적당히 기분 좋게 전달되고, 그리고 승차감이라는 게 결국은 운전자나 동승자를 편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멀미도 덜 나야 될 것이고 장거리를 가도 편해야 되는데 이게 마냥 부드러운 게 편한 것만은 아니거든. 근데 그걸 아예 못 느끼게 해주면 그게 편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게 가능하다면은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서스펜션을 부드럽게 세팅하면 진동을 못 느끼나요? 아니지. 작은 진동, 그러니까 고주파 진동은 못 느낄지 몰라도 저주파 진동은 그 차들이 더 많이 느끼잖아. 그러면 여러분 그 저주파의 일렁일렁 이런 느낌이 그게 기분이 좋나요? 근데 그것마저도 없애려고 한 게 벤츠에서 만든 AC. 벤츠도 그렇고 옛날에 렉서스에서도 뭐 이렇게 팔을 싸가지고 지면을 읽어가지고 보스 시스템, 보스랑 연계해가지고 했던 거 있는데 결국은 연구만 하고 상용화가 안 됐잖아요. 뭔가 다른 이유가 있겠지. 내가 정말 길에서 그러면 물론 우리가 오늘 영상 찍은 차 ABC도 뭐 앞뒤 피칭 좌우로를 액티브하게 잡아준다고 하는데 그건 조금 과장된 이야기 같고, 그랬을 때 그럼 그게 정말 아주 좋냐? 난 또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해. 그래서 벤츠 액티브 바디 ABC가 그렇게 좋았으면 지금 다른 차들도 다 따라 써야 될 거 아니야, 고급차들이. 근데 꼭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그 승차감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뭐라고 계속 말을 해야지 이해가 될지 참 고민스럽기는 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느 정도의 노면의 반응이 오면서, 그리고 또 서스펜션이 너무 부드러워서 차가 조종성을 해치고 있다면 그거 승차감이 좋은 게 아니잖아. 위험하잖아, 운전하는데. 그것까지 종합해서 차의 거동도 반영이 돼 있고 적당한 탄력감이라 그럴까? 근데 그러니까 이 부분은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도 많은 경험을 해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은 체감이 될 텐데, 단적인 예를 들면은 FF는 왜 승차감이 나쁠까? 그러면 FF 차 중에서도 우리 렉서스 ES 계열들이 보면은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그러면 렉서스 ES는 충분히 서스펜션이 부드럽은데 승차감이 왜 나쁘냐? 자, 저한테는 그럼 어떻게 받아들였냐? 그 ES가 승차감이 세상 나빠. 진짜 나빠도 그게 나쁠 수가 없어. 왜냐하면 프론트 헤비인데도 불구하고 스프링 댐퍼까지 부드러우니까 이건 뭐 걷잡을 수가 없는 거야. 과속 방지턱을 한 번만 딱 넘어보면은 무거운 앞은 계속 움직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 무거운 앞을 잡으려면 사실은 더 단단한 스프링과 더 단단한 댐퍼가 있어야 되는데, 또 왜 그렇게 안 했겠어? 그렇게 하면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과속 방지턱을 쳐보면 이번엔 충격이 너무 심하게 들어오잖아, 반대로. 그리고 들어오는 건 들어올 거지만 정말 FF 기분 나쁜 게 뭐냐면은 방지턱을 땅 넘고 지나갈 때 마지막에 빠지는 느낌이 있잖아. 빠지면서 짐에 땅 닿는 느낌마저도 기분이 나빠. 왜? 너무 딱딱한 스프링을 썼으니까. 그리고 또 FF는 그러다가 뒤에는 평상시에 FF는 뒤가 아주 가볍잖아요. 그러니까 FF차가 사실 제일 어려워요. 뒤가 평소에 가벼우니까 뒤에 부드러운 스프링하고 부드러운 댐퍼를 쓴단 말이야. 그런데 FF차가 사실은 다 승용차 내지는 가정용 차잖아. 그럼 뒤에 사람 타고 뒤에 짐 실으면 어떻게 되죠? 뒤가 엄청 무거워지잖아. 자, FF차를 설계한 사람은 어디에다가 맞춰야 되지? 빈 차에 맞춰야 돼? 가득 실은 차에 맞춰야 돼? 맞출 수가 없잖아. 가득 실은 차에 맞추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가득 실은 차에 맞추지 않은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죠. 왜냐하면 현대차 FF에 뒤에 사람이 다 타고 짐을 실으면 어떻게 되죠? 훅 꺼져. 안 맞췄잖아, 거기에. 중간에 맞췄겠지. 그죠? 중간에
맞추면 아무도 만족시키지 못하잖아요. 그래도 만족이 안 돼요. 차라리 다 탔을 때 맞추는 게 많은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현실적으로 그 FF차에 모두 탔을 때의 세팅 자체 한 대도 못 봤어요. 어떻게 보면은 빈차에 맞춘 것 같아. 네, 빈차에 맞췄기 때문에 뒷부분이 하중이 너무 없어. 그러니까 FF차는 과속방지턱을 넘어보면 앞과 뒤에 부조화라 그럴까?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할까?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내가 너무 특정 차량을 까는 거 아니야. 렉서스 ES 딱 집을 지정을 해버렸는데 렉서스 ES가 사실은 서스펜션 방식은 앞 스트럿 뒤 3링크로 정말 구화방이랑 똑같아. 진짜로.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구화방을 쫙 늘리면은 렉서스 ES가 되거든? 그 여기다가 에어컨 빵빵하게 만들고 히터 빵빵하게 만들고 V6 엔진 얹고 더 나빠졌다. V6 얹어가지고 지금 나빠졌잖아 지금. 그리고 차체 이미 키웠지. 그리고 실내 좀 그럴듯하게 만들면은 그게 ES거든. 근데 의외로 ES가 승차감이 좋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난 진짜 그거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ES를 가지고 과속방지턱 하나만 딱 넘어보면은 오 마이 갓. 진짜 끔찍하죠. 그렇죠? 그 외눈박이 예. 나라에서 예. 두 개면 비정상이 되는 건데 예.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또 그걸 좋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잠깐만 누가 외눈박이고 지금 누가 소수 의견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외눈박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소수 의견자들. 근데 이상하다. 여기선 지금 렉서스가 승차가 나쁜 차로 딱 붙여졌어 지금. 이게 승차감에 대한 정의가 이제 그렇죠. 사실 그거는 새롭게. 예, 저는 생각할 때 그거는 그 누군가가 정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는 거니까. 하지만 적어도 저희 고갯마루 리뷰를 보시는 분은 기본적으로 승차감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고 봐주셔야 앞으로도 리뷰가 보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차 승차감이 좋아해서 샀는데 와 이거 너무 딱딱한데요? 이런 말 들을 수도 있거든. 그러면 그 ES를 승차감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좋다고 하나요? 부드럽죠 그냥. 네,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부드러우면 좋다고 느낀다는 거네요. 그렇겠죠? 저 승차감에 대한 또 얘기를 또 하나 더 듣게. 우리 옛날에는 현대차가 그러니까 유럽차를 이렇게 모티브로 삼기 전에는 내가 생각하는 현대가 만든 그 시절의 최고의 고급차는 다이너스티야. 왜냐면 다이너스티가 원래는 뉴그랜저잖아. 사실 뉴그랜저의 페이스리프트가 다이너스티인데 그 시절의 그 완성형이 난 다이너스티라고 생각해. 왜? 아까 말한 물침대형 서스펜션과 잠깐만 다이너스티? 다이너스티는 그래도 ES보다 약간 더 정교한 서스펜션을 가지고 있어요. 오히려 그 다음에 나온 왜 에쿠스, 우리 가쿠스라고 부르는 1세대 에쿠스가 ES만큼이나 형편없구나. 왜냐하면은 다이너스티는 그나마 앞에가 조금 서스펜션이 복잡했는데 그 구형 에쿠스는 진짜 스트럿이야. 또 앞에 또 스트럿에 뒤 또 똑같네 진짜. 대충 맞는 서스펜션에 굉장히 부드러운 그 스프링과 댐퍼를 달아가지고 고급차로 팔았단 말이죠. 활기청을 휙 얹었어. 그나마도 FF로. 와 끔찍하다 진짜. 그거는 승차감을 논할 수조차도 없는 것 같거든 내 생각에는. 근데 그 시절에 우리 쌍용에서 체어맨을 내놨잖아요. 근데 그 체어맨이 정확히 말하면 메르세데스-벤츠 W124라 그랬잖아. 근데 나는 이제 그 시절에 체어맨을 주변에 타보면은 벤츠보다 훨씬 부드럽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체어맨 딱딱하다 소리 들었어요 그 시절에. 맞죠? 아시죠? 체어맨 오래 샀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도입품이라고 하는 완전 초창기 버전을 샀는데 예. 친한 형이 에쿠스 그 딱 말한 예. 그 350을 타셨는데 예. 이게 정말 물렁물렁해요. 근데 이제 골프 치러 가면은 뒤에 다 싣고 그다음에 이제 4명 다 타고 그러면 이제 차가 이제 꿀렁꿀렁한데 차 부드럽고 좋아 잠 자라 이렇게 대부분 다 술 먹고 이제 다 그런 반응들. 그거 봐요. 그러면 체어맨은 벤츠보다도 훨씬 부드럽게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차잖아 사실 프레임이 똑같단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승차감이 나쁘다 소리 들었으면 오리지널 벤츠는 얼마나 나쁜 거야? 그런데 그렇지 않죠. 저는 사실은 여러분이 지금 너무 딱딱하다고 생각하는 W124 메르세데스 벤츠를 제가 딱 타고 저는 감명을 받았어요. 정말 딱 한 번 타보고 와 세상에 이런 차가 있다니. 정말 노면에서 떠있다는 게 부드러워서 떠있는 게 아니야. 그 단단하게 딱 붙어있고 매끄러운 느낌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오해를 하면 안 되죠. 뭐 노면 충격을 그러면 다 거르냐 그게 아니라 노면이 있는 대로 반응을 그대로 해요. 근데 그게 기분 나쁘지 않아. 그래서 뭐 텀텀거리거나 덜덜거리는 느낌도 하나도 없다는 거야.
저는 정말 그 느낌에 깜짝 놀라서 메르세데스 벤츠가 정말 대단하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가 있어. 내가 엊그저께 최신형 W223 S클래스를 탔는데 왜 독일차가 다이너스티가 됐냐? 소비자 취향이 암만 해도 충격이 온다. 어느 정도 이제 그런 것들을 상당히 싫어하는. 신기한 게 뭐냐면은 서스펜션하고 그러니까 스프링하고 댐퍼가 부드러워졌거든요. 그럼 내가 옛날에 우리 PD님 제가 현대의 고급 세단 탈 때마다 제가 했던 말 있죠. 이거 왜 잔진동에는 너무 강하고 큰 진동에는 약하다가 왜 덜덜거리냐. 223이 덜덜거려. 결국은 그 정도 부드러움을 추구하면 방법이 없다는 얘기인 거야. 너무 이 독일 브랜드들이 사실은 뭐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경우는 대주주가 중국 사람이라며 그러니까 이제 너무 아시아 시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가. 물론 뭐 이해는 해요. 벤츠가 돈을 벌어야 되는 회사니까 제일 차 많이 사주는 나라에 요구를 들어줘야 되는 거는 맞는데 그렇다고 영혼을 판 것 같아. 근데 왜냐면 포르쉐는 안 그러거든. 아직까지는 포르쉐는 그래도 자기 고집이 있잖아요. 참 그래서 점점 세월이 지날수록 더 신형차는 많이 나오는데 살만한 차는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그거를 중고로 살 수 있겠어요? 마음에 안 드는데. 참 단적으로 그런 질문도 있구나. 메르세데스 벤츠 C클래스하고 E클래스하고 S클래스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S가 승차감이 제일 좋고 아래로 갈수록 승차감이 떨어지잖아요. 제가 말하는 승차감은 정확히 반대예요. 그 반대로 가고 있어요. C클래스는 굉장히 훌륭하고 S클래스는 도저히 마음에 안 들고 E는 그래 이 정도면 그럭저럭 내가 타협해서 탈 수는 있겠다라는 정도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게 차가 크고 무거워서 그러면? 예, 크고 무거우면 안 되는 게 맞아요. 근데 크고 무거워도 근데 조금 애매하다. 내가 얼마 전에 2000년대 중반에 나온 벤틀리 아르나지를 타봤거든? 근데 벤틀리 아르나지가 우리 영국제 옛날 럭셔리, 진짜 완전 그거는 메르세데스 벤츠 S하고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더 고급차잖아요. 근데 내 C랑 W203C랑 승차감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스프링 댐퍼 세팅이 비슷해서 그거를 사온 제 친구는 굉장히 당황했어요. 야, 이 차가 왜 이러냐? 라고 저한테 했는데 난 탔을 때 왜 좋기만 하구만. 근데 아마 그 영국인들이 그 승차감에 대한 고민을 나하고 비슷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자기 주대대로 만들었겠지. 그래서 우리가 너무 승차감이라는 거를 부드러워야 좋다라는, 승차감이 좋다라는 거는 생각은 조금, 글쎄 내가 이거를 뭐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뭐 버리라 그럴 수도 없고 좀 그 승차감은 조금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 게 집사람하고 딸이 같이 다니잖아요. 이제 C클래스 203, 204 같은 거 타고 장거리 우리가 5-6시간 갔다 오면은 사람들이 아무 불만이 없는데 S클래스 타고 한 2시간만 가면 이거 왜 이럽니까? 이거 차 이상해요.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상하잖아. 근데 사실 또 우리 집 식구들은 어려서부터 그 독일 차에 너무 기회 들여버렸어. 근데 아니 아까 말씀하신 중에 유럽 여행 가셨을 때 유럽 경차 작은 차 타고 소형차 타고 다니셨다 그랬는데 그 차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딱딱하잖아요. 네. 승차감이 나빴나요? 전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승차감이라는 말이 이제 스테레오 타입으로 한국에서 통용되는 그 정의는 최대한 안락하고 부드럽고 소프트해야 한다라는 게 이제 승차감이라는 한국식 승차감의 정의구나 그게. 네, 그렇죠. 이제 말씀하시는 거는 한국에서는 좀 승차감이라는 어휘 말고는 좀 약간 주행성이라고 말하기도 애매한데. 주행 안락성? 주행 안정성? 약간 이게 그 적절한 단어가 지금 떠오르진 않는데. 굉장히 말로 설명이 없다는 게 그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일단은 한국에서 그 어휘를 사용한다는 자체는 이제 일단은 안락함이 1순위인 것 같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MVH가 완벽하게 이제 외부 세계로부터 격리를 시켜주는 그런 것들을 좀 승차감이라고 말하는. 지금 제가 말하는 승차감은 MVH는 지금 그러니까 노이즈하고 제외시킨 거예요 지금. 제외시키고 얘기하는 거예요. MVH는 별개야. 그건 별개로 봐요. 그건 왜냐하면 FF도 세게 할 수 있고 그렇잖아. 럭셔리카도 약하게 할 수 있잖아. 그걸 빼고 나는 이 바운드나 어떤 이런 느낌을 이야기하는 거지. 저는 이제 제가 뭐 그거를 선호하거나 추구는 하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그 단어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이제 통용되는 일반 상식은 MVH까지 포함해서 그렇죠. 부드럽고 충격이 없고 그다음에 외부 소리가 없어야 되고 엔진 소리가 그거는 나는 승차감이라기보다 얘기하잖아요. 아, 차가 정숙하다, 시끄럽다, 엔진 소음이 걸러지지 않았다, 뭐 이렇게 말을 하죠. 그거는. 그래서 난 내가 말한 승차감은 그거 아니고, 승차감이 이해가 안 되시면 FR이 왜 좋은지를 FR을 타봐야만 알지. 그러니까 무게 분배가 좋은 앞뒤 50대 50, 특히나 사실은 50대 50이 더 중요한 건 아니죠. 무게가 될 수 있으면 안으로 모여있는 차가 왜 승차감이 좋은지는 과속 방지턱을 넘어보거나 또는 이렇게 노면이 좋지 않은 노면을 가보면 그렇잖아요. 스프링하고 댐퍼가 딱딱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무게 분배가 좋은 차는 승차감이 좋아. 근데 무게 분배가 나쁜 차는 뭘 해도 안 돼. 극복이 안 돼, 이거는. 따로 노는 느낌이죠. 그렇죠. 앞과 뒤가 따로 노는 예.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 FR을 예를 들긴 했는데, 왜냐하면 세단 베이스로 설명하고, 사실은 MR이 제일 좋다니까, 승차감이. 근데 MR은 내가 얘기를 할 수 없는 게, 경험해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고, 그리고 일상용 차로는 많지 않잖아요, 지금. 그런 차가 많지 않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구입할 수 있는 차도 많지 않아서 제가 그거는 예를 들지 않는데, FF와 FR을 비교해서는 FR이 월등히 승차감이 좋은 정도가 아닌데, 이거를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좋죠. 그러니까 무거운 물체, 어느 특정 부분이 심하게 무거운 차가 사실은 승차감이 나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다 합쳐져서 엔진은 작을수록 좋다, 그 다음에 안으로 모일수록 좋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물리적인 법칙을 왜곡을 많이 하는 차량들이 승차감이 이게 나빠요. 근본에서는 안 좋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네, 나빠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우리 댓글 중에 어떤 사람, 네. 어떤 분이 네. 골프는 FF인데 왜 네. 핸들링이 좋나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핸들링이 좋다고 그랬어요? 아마 그 영상에서 그런 말씀을 제가 길에서 그랬나요? 트랙에서 그랬나요? 트랙인지 길인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예. 무슨 영상을 말하는지 몰라서. 예. 저도 막 내가 언제 그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 그건 있어요. 복스바겐 차들이 FF 차치고 바디 강성이나 어떤 스프링 댐퍼 세팅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너무 부드럽지 않고 사실 약간 딱딱한 편이긴 한데 그 굉장히 적절하게 세팅된 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골프가 BMW F20 118D보다 일반 도로에서 더 안심감을 준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또 실제로 그 안심감이라는 게 들기는 하는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물리적인 한계 내에서, 예를 들어 코너를 지나치게 세게 돌거나 또는 과속 방지턱을 연속으로 넘어보면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그 댓글 단 사람의 말도 일리가 있는 게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계로 타지 않거든요. 한계로 안 타도 과속 방지턱을 넘어도 승차감은 제가 뭐 운동성이라 안 그랬잖아. 그래서 승차감은 그분은 핸들링이라고 했거든요. 핸들링, 그분이 말하는 핸들링이 제가 말하는 핸들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스티어링 필링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스티어링 필링은 FF 사실 방식하고 관계없죠. 특히나 복스바겐 차들이 스티어링 필이 유난히 좋아요. 이게 제 경험상 예. FF를 타고 이제 네. 꼬부랑 코너길을 계속 가면은 네. 이게 어쨌든 무거운 엔진이 앞에 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일단 같은 속도를 유지를 해도 네. 어느 순간 차가 푹 풀어요, 라인이. 예. 풀면서 예. 튀가 나가요, 밖으로. 예. FR을 몰고 똑같은 길을 가면은 예. 같은 속도를 유지를 해도 차가 예. 계속 안 튀어나가고 그냥 그렇죠. 딱 말고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간단한 분리법칙인데 이거를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분의 같은 속도는 꽤 빠른 속도인데? 꽤 낮은 속도면은 사실 차이가 안 나야 되거든. 부풀었다라는 어휘를 사용한 것 자체가 그렇죠. 언더스테어가 낮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밀렸다는. 예. 턱인 쓰면 되는데 항상 운전하면 예. 악셀만 가지고 다 되는데. 근데 그것도 아직 한계에 덜 간 거예요. 그러니까요. 슬슬 가면 그렇죠. 그렇게 슬슬 가면은. 사실 세대가 FF만 탔으니까. 맞아. 지금 말씀하신 대로 FF가 그 턱인이라 해서 악셀을 탁 떼가지고 차를 뒤로 돌리는 기술이 쓰면 코너링도 괜찮은 거는 맞아요. 또 안정적이고 그런 점에서는. 하지만 승차감은 안 좋죠. 여전히 안 좋지. 승차감이 좋지는 않지. 그러니까 코너링은 제법 근사하게 만들 수 있는데 FF로도 승차감이 좋게는 못 만든다니까. 그게 문제예요. 근데 물론 뭐 FF도 경차 정도 되면 승차감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 왜냐하면 휠베이스가 짧기 때문에 앞뒤에 이질감이 없는데, 그게 내가 사보면 아반떼까지도 그럭저럭 할만하거든. 근데 딱 소나타 사이즈가 되면 이상해지기 시작을 해. 그러다가 이제 K7 뭐 이런 거 가면 뭐, 와, 이거는 뭡니까? 이 정도 느낌이 들어요. 에쿠스가 예전에 피시테일 때문에 얘기가 많았었어요. 에쿠스도 네. 아반떼가 먼저 예, 아반떼죠. 밴디가 예, 심했고. 예. 에쿠스는 피시테일이라는 말을 쓸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예. 웨일테일. 예. 예. 웨일테일.
왜냐면 에쿠스로 그거 느끼면 훅 가는 거 아니야? 저는 정말 신기했던 게 뭐냐면은 에쿠스가 그 당시 현대를 대표하는 럭셔리 세단이었잖아요. 그 구형 에쿠스. 근데 왜 서스펜션이 아반떼만 못하냐? 실제 밑에 설계가 왜 자기 아래차 아니지 NF만도 뭐 아반떼는 좀 그렇고 동시대에 NF가 있었잖아요. NF 소나타보다 에쿠스가 설계가 더 나빴다면 믿겠어요? 근데 사실인데? 근데 아마 그게 설계가 프라우디아 아니었나요, 미쯔비시? 프라우디아. 이제 내가 사실은 그 얘기는 이제 각그랜저를 조만간에 우리가 하나 섭외가 되면 각그랜저를 리뷰하면서 얘기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좀 아껴두고 있는 얘기예요. 예. 왜냐하면은 그 구형 에쿠스가 사실은 다 미쯔비시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왔다기보다는 이 구형 에쿠스쯤 가면은 거의 미쯔비시도 아니야. 현대 입김이 더 컸어 이제. 예. 사실은 각그랜저부터 미쯔비시 차를 받았다가 뉴그랜저부터 공동으로 하다가 에쿠스에 가서는 그 현대 입김이 더 커요. 근데 왜 가면 갈수록 서스펜션은 자꾸 더 단순해지냐? 난 그것이 알고 싶다. 근데 그게 또 먹혔어. 왜 에쿠스 많이 팔았잖아 사실 우리나라에. 고급감은 많이. 그러니까 어디서 고급을 느껴야 되는 거죠? 내장재와 큰 엔진이랑 그렇죠. 그거야. 내장재도 별로 고급스럽지는 않아. 가격표. 그래서 앞에 그림, 앞에 그림, 그게 가격표. 맞아요. 우리 지금 바로 제 옆에 계신 분이 문과라 그랬죠? 그래서 훨씬 요소를 잘 짚어주잖아요. 이 공돌이들은 모르는 요소를 지금 팍팍 짚어주고 있어. 우리는 가격일 거라 생각을 못했거든. 우리는 뭐 지금 막 안에 막 차를 잘못 만들었나?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가격이었어. 이거지. 어디 가서 야, 나 1억짜리 차 샀어. 그런 거 뭔진 중요하지 않아. 나 1억짜리 차 샀어. 내 밑으로 다 짜져. 이게 이거잖아 원래. 아마 EQ900 그 후륜 나왔을 때 아마 1억 처음 찍었던 걸로 1억 넘죠. 네, 그때 처음 찍었던 걸로 기억해요. 아까 이제 승차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셨잖아요. 이제 승차감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람마다 달라. 그렇죠. 거기에다가 좋다 나쁘다의 이 기준이라는 게 그러면 좋은 거는 어느 정도가 좋은 거고 어느 정도가 나쁜 건지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란 말이에요. 지금 제가 제 말씀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좋다라는 말만큼 추상적인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쵸? 그러니까 네. 승차감에 대한 이 논란은 끊임없을 거야. 종결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는 뭐 사람마다 다르고. 그거를 종교를 지으려는 게 아니고 그래도 우리가 리뷰를 만들잖아요. 영상을 만드는데 보시는 분들이 적어도 어느 정도의 기준은 삼을 수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의미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승차감의 기준이 제 말에 동의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동의해달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거는 제가 여러분한테 동의를 구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저희 리뷰를 보실 때는 그거를 조금 그런 저희 내용을 감안해서 보시라는 뜻이죠. 의사 전달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지금 그렇죠. 나는 그런 뜻이지 지금 내 말이 전적으로 진리니까 너희들이 따라야 한다. 이건 절대 아니에요. 진짜로. 제가 뭐 그래야 될 이유도 없고 그런 능력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문가 그룹에서 이제 특히 의사들은 네. 자기만의 언어로 이제 이야기를 예, 하고 예. 어떻게 보면 그게 엔트런스 바 그러니까 뒤로 진입장벽도 만드는 거긴 한데 이제 저는 그 진입장벽을 무너뜨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제 통상의 경우 이럴 때는 이제 고객마루라는 채널의 오너십을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 쪽에서 쓰는 용어의 정리는 이러하다.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안 듣거나 꼭 그 매뉴얼 안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저도 안 봐요. 네. 아무튼 뭐 그런 것도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감안해서 앞으로 리뷰를 보실 때 승차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까 폭스바겐 골프 GTI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너무 딱딱하다고 생각해. 약간 딱딱해요 승차감이. 근데 문제는 요즘 차들이 다 너무 부드러워지고 있어. 그러면 결국 우리는 모두 썩차의 운명을 타고난 것인가. 제가 예전에 탔던 콜벳 네. C7 네. 이제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 예. 들어가서 저는 그걸로 크루징하면서 탈 때는 되게 편하고 좋았거든요. 예. 트랙에서는 이제 트랙 모드로 바꾸면 이제 많이 딱딱해졌었어요. 저는 되게 신기했던 게 그 콜벳이 노멀 모드로 놓으면 나는 너무 부드러웠어. 너무 출렁거렸어. 왜냐면 콜벳이 여러분 좋은 것 같지만 단점도 있어요. 변속기하고 디퍼런셜을 뒤로 뒤 오버윙 바깥으로 두는 바람에 이 뒤가 출렁이는 좀 느낌이 있어요. 오히려 86 같은 경우는
뒤에 하중이 없는 게 나는 왜 구동력을 노면 접지력을 전달 못한다는 측면에서 단점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과속방창을 넣어보면 그건 또 장점이야. 뒤가 가벼워서 뒤가 깔끔하게 넘어간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이게 이 세상 모든 일에는 장점만 있는 게 아니고 장단점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콜벳은 근데 또 딱딱하게 하면 또 너무 딱딱하더라. 네, 맞아요. 네, 그 중간이 내가 그때도 이거 중간이 왜 없냐 그랬잖아요. 그 중간이 딱 필요해요. 그 중간이 C클래스라니까. W203, 204가 그 중간이에요. 나는 개인적으로 메르세데스 벤츠 역사에 W204가 승차감이 제일 좋은 것 같아. 예, 204의 4기통짜리. 똑같으면 6기통은 또 약간 앞이 무거워지니까. 근데 그래가지고 산 사람도 있잖아요. 지금 여기 사봤어요. 204 차가 예전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BMW가 60년대 당시만 해도 타도 알파 로메오 예. 3시리즈로 이제 70년대 80년대 BMW가 돈을 많이 버니까 예. 야 우리도 그러면 벤츠도 야 우리도 하나 만들어봐 저거네 그렇죠. 만들어서 나온 차들이 보통 이제 누군가를 시장 점유자를 극복하거나 이기려고 만든 차들이 그렇죠. 보통 한 시대를 풍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3시리즈가 70년대, 80년대를 풍미했다면 90년대까지 뭐 간다 치고 2000년대 그 20년 동안 이제 배 아프게 돈 버는 걸 봐왔던 벤츠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서 차가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냥 102. 그렇게 산 게 102잖아요. W201. 그 다음 202. 그 203. 이게 쭉 나왔죠. 이제는 뭐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이제는 뭐 제네시스도 있고 G70도 있고 뭐 ATS도 있고 경쟁자가 좀 늘었어요. 또 극단으로 가면 소비자들이 어떻게 보면 차량이 이 정도까지 이야기하면 기호품 수준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기호품의 그 미세한 차이를 대중 소비자가 이제 과연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도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미세한 차인데 어떤 사람한테는 미세하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이거 못하게 있는 걸 뭐 어떻게 해요? 오디오가 똑같은 얘기 아니신가요? 그렇군요. 그렇지. 예. 네, 그러니까 뭐 보통은 옵션 달잖아요. 뭐죠? 예, 뭐 많죠. 옵션 오디오, 카오디오. 그런 거는 다 소리가 너무 좋다고. 예. 다들 그렇지만은 그렇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계속 마음에 안 들어 다. 귀 아파.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그렇죠. 그게 뭐 소비자들이 원한다면 그렇게 가는 거지 이거를 이제 맞다 틀리다의 이슈가 아니라 그렇죠. 맞다 틀리다는 절대 아니에요. 자기 예. 주관과 취향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내 취향에 더 적합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원래 원료를 따라가다 보면 이런 것들이 그렇죠. 더 맞는 것 같다라고 이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점점 내가 까다로운 사람이 되는구나. 본의 아니게 내가 점점 까다로운 사람이 돼가고. 자아를 찾아가고 계시는 거 같아요. 제가요? 네. 나는 근데 여기서 진짜 억울한 거는 나는 내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진짜 까다롭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나는 대충주의인데. 저는 오히려 네. 이렇게 말씀드린 까다롭다라는 표현은 잘못됐고 예. 정확하게 그 사물의 본질을 꿰뚫는다라고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까다롭다라는 거는 이제 뭐 그때 그렇죠. 기분 그런 건 아니야. 예, 그런 건 아니죠. 뭐 약간 변덕스럽다라고 생각하는 거에 더 가까운데 어차피 지금 세상에 차는 막 쏟아져 나오는데 우리가 이왕이면 같은 돈으로 자기 마음에 맞는 차를 사서 즐길 수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자동차만큼이나 우리가 구입을 하기 전에 그 물건이 정확히 어떤 물건인지 알고 살 수 없는 물건이 또 있나? 굉장히 비싼 차잖아요. 차는 지금 굉장히 비싼 물건이고 한번 사면은 사실 고민을 하고 사야 되잖아. 근데 내가 사는 물건이 정확히 어떤 물건인지 알고 사는 사람 잘 없어. 물론 뭐 그럴 수 있어요. 내가 S클래스를 사서 자랑을 하고 싶은 사람은 잘 샀지. 그 자랑할 수 있는 목적에 부합되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이 차가 성능이 어떻고 정말 이 차 서스펜션이 내 마음에 들지 뭐 이런 거를 알고 사지는 않잖아 우리가. 거기까지 생각은 안 하고 생각 안 해요? 대부분 뭐 그냥 그래요? 예, 그러니까 시승도 못하고 어떻게 그걸 사죠? 경제적 능력이나 네. 현재 자기의 필요성에 대해서 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렇더라도 자기가 가진 것에 비해서 너무 과대하면 그거 카포라고 해요. 그렇죠. 카푸어라는 말이 있더라고. 근데 그 차를 가질 수 있었으면 이미 푸어가 아니잖아. 푸어하면 차를 못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적당한 차량을 사고 그렇죠. 거기에 만족하는 거죠. 근데 그렇더라도 그렇잖아. 우리가 이럴 수 있잖아. 경차도 이렇게 좋은 줄 알았으면 샀을 텐데 그거는 그냥 경차를 사면 창피해가지고 안 샀을 수도 있잖아. 근데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처음부터 안 사고 배제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네. 요즘 경차는 옛날 경차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여러 차종에 대해서 내가 모르기 때문에 결정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죠. 모르는 상태에서 편견을 가지고 배제를 하거나 또는 홀딱 빠질 수도 있다는 거지. 바꿔 말하면
아니, 그걸 취향하고는 좀 다르죠. 모르고 사는 거니까. 물건의 가치를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표로 환산해서 이제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는 게 이제 사실 제가 봤을 때 그게 좋다 나쁘다는 할 수는 없지만 그게 이제 대체적인 흐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물건의 이제 본연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보통은 이제 까다롭다 뭐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말하지만 것 자체가 그렇지. 네. 그렇지. 감독님의 취향은 작은 차에 작은 엔진에 예. 그 다음에 어쨌든 트랙에 돌 수 있는 A 지점까지 빨리 가는 차를 원하는 거지. 예. 여기 서울에서 오는 거는 그냥 오디오 정도 실시간 트렁크만 만들고 그게 취향인데 아니야. 아니, 뭘 오해하고 있어요. 그게 거꾸로 지금 이야기하는 예. 아니, 이 사람 지금 오해하고 있어요. 거꾸로 이야기하는데 예. 그런 걸 내가 이렇게 요구하다 보니 작은 차가 나한테 맞다. 그렇죠. 그러니까 작은 차가 좋아서 사는 게 아니라 예, 모든 거를 만족시키다 보니까 글로 간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된 거예요. 말씀하시는 게 타인에게 취향을 강요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절대 아니죠. 근데 이제 어떤 강요를 나를 해요. 그렇게 또 독해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예, 저는 절대로 내가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자식한테도 내가 강요를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남한테 강요를 할 수 있어요? 그죠? 저는 강요해본 저는 남한테 강요를 당하지도 않는 사람이고 남을 강요할 이유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이것이 좋다 나쁘다 내 기준으로 그렇죠. 좋다 나쁘다는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물건을 내지는 다른 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 기분이 쓱 유쾌하게 그 기분이 나빠지죠. 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이제 보다 적극적으로 표현한 사람들은 댓글에다 표현을 할 것이고 내 선택이 틀렸네. 그렇죠. 아니, 이게 그렇게 보통은 이야기할 수 있는 자기 사람도 결정이 있고, 맞다라고 내가 이제 맞는데 생각하는 왜 게 저런 저렇게 일반적인. 그러면 내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아니, 본인의 결정이 맞으면, 저거 헛소리네. 이러고 넘어가면 되지. 왜 나한테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는데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어디 갔는데 누가. 왜냐면 예. 그 넘어간 사람들은 댓글 안 달잖아요. 그렇죠. 안 넘어간 사람들만 댓글을 달잖아요. 진짜 넘어가다니 뭐가 넘어가요?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생각해? 하고 그냥 넘어가면 예. 댓글을 안 달고 넘어갔잖아요, 그 사람은. 예,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몇 명인지. 그래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난 이해력이 많이 그 사람의 떨어지는데. 말이 마음에 안 들지만 그냥 넘어간 사람들은 표현을 안 했기 때문에 몇 명인지 모르지. 몇 명인지 예, 모르지만 예. 기분이 나빠서 표현한 사람은 거기에 증거가 남기 때문에 예. 그거는 몇 명인지 보인다고요. 그럼 소수네. 난 그걸 그렇게 해석해. 극소수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분들이 이제 까다로운 거죠. 이제 의사 표현도 명확히 하고. 그렇죠. 자기 취향과 결정에 대해서. 저는 그거를 악플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분명히 그것도 그분의 의견이고, 또 그분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어느 정도 나름대로 일부분은 공감도 하는 바입니다만은, 하여튼 저희 리뷰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내 개인적인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지를 저는 알리고 싶은 거죠. 정량화할 수 없는 주관을 자꾸 객관화해서 정량화해달라고 하는 요청들에 그렇죠. 그거는 어려운. 예, 그렇죠. 그래서 저것도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좀 더 다양한 차를 타보시고 난 후에 본인의 댓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뭐 운이 좋게도 다양한 차를 좀 타볼 수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하는 것 같아요. 아, 본인들이 다양한 차를 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차가 더 좋아요? 이 차가 더 좋아요? 예. 항상 물어보는 질문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내 말을 들어야지. 나 강요 안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말이 달라지는데 강요가 아니고 물어봤으니까, 그지? 그 사람들이 여기만 묻는 게 아니고 다른 데 가서도 그렇죠. 그랬겠죠, 여러분. 거기서는 그냥 또 다른 얘기를 해. 그리고 이제 머리가 막 복잡해져. 감독님을 극대 최대한 이용을 하시려면 질문을 잘 하셔야죠. 그러니까 내 취향은 이렇고, 그렇죠.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예. 이 뭐 차종이 만약에 2개가 있다면, 그렇죠. 이 후보 차종 2개에 대해서 어느 게 어떻게 내 취향을 감독님이 그렇죠. 고려하셨을 때 어떤 게 가장 좋은 선택이냐 이런 질문을 그렇죠. 해야지. 극단적인 짧은 질문들은 그렇죠. 대답할 수 내가 없는 그 사람 취향이 어떤 줄 알고, 그 사람 취향이 어떤지, 그 사람 주머니 사정이 어떤 줄 알고 설명해. 만약 주머니 사정이 좋으면 다 사라 그래. 왜 다 사보면 되지, 그 사람이. 맥라렌 사야죠. 그렇죠. 제 기준에는 진짜로 말씀드릴게요. 맥라렌이 S클래스 마이바흐보다 승차감이 더 좋아. 진짜로 내 기준에서는. 왜 맥라렌이 내가 요구하는 조건을 다 가지고 있어요. 바디 강성, 경량 바디, MR 45대 55 무게 분배, 그 다음에 적절한, 사실 그게 맥라렌이 그렇게 딱딱하지도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맥라렌에서 비싼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일 싼 모델, 뭐 540, 570 이런 거. 국내에는 540이 한 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저는 뭐 아까 얘기했잖아요. 맥라렌 얼마 될 때까지라고?
내년에 3천만 원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그래서 이게 뭐 비싸서 못 사는 거는 이제 못 사는 거고 잘 만든 거는 뭐 인정을 해야죠. 야, 근데 이제 승차감 하나로 이렇게 한 시간 정도 우려 먹었다 우리가.